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6월 방문각 주간 모의고사 한국사 1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앞서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난이도 좀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번 1회차는 그냥 보통, 그러니까 다소 평이,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시험, 올해 그러니까 4월 5일날 시행됐던 국가직 시험과 비교해 보면 결코 그 시험보다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난이도이거나 그보다 오히려 살짝 쉬웠거나,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하나가 4번, 17번인데 근데 여기에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그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은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 두 개인데, 근데 이 둘 다 사료를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보통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봤냐 안 봤냐 싸움이거든. 그래서 봤을 때 나 이거 뭔지 알겠다 그러면 그냥 쉬운 거고요. 왜냐하면 선지들은 쉬워요.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거 뭐지?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문제 정도. 자, 그래서 이거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95점. 네, 그래서 뭐 이게 사료가 두 개 중에 뭐 하나 정도는 내가 다 알고 하나는 뭐 조금 그렇고, 그래서 뭐 하나쯤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에서 필요한 점수는 포인트는 다 얻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것도 내가 다 맞춰서 100점이다 그럼 뭐 당연히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 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선사에서 나온 문제지. 그리고 참고로 작년 지방직 기출이 고조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방직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조선은 출제율이 좀 떨어지지. 오랜만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도둑질한 자 12배. 이러면 뭐야? 일책 12법이죠. 자, 일책 12법 하면 부여 고구려잖아. 됐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다음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선지 끝까지 가볼게요. 자,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륭을 점쳤다. 이거 뭐라 그러지? 우제전복이라 그러지. 그러면 우제전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여 고구려 공통분모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다 해당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걸 건드릴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4번을 건드리지 않는다. 됐죠? 자,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조선의 8조의 법, 그래서 범금 8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8조의 법이라고 하고서는 그 한서지리지에 전하는 건 세 개 항목밖에 없잖아요. 그게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예요.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살인자는 즉시 잡아 죽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잡아 죽이고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뭐가 있냐면 뒤에 플러스 알파로 가족을 노비 삼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연좌죄라고 하죠. 연좌. 이걸 연좌죄라 그러는데 이게 고조선의 8조 금법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는 언제부터냐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초기 국가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연좌죄는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8조법에서는 3개 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절도죄는 예를 들어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그래서 이게 또 농경사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얘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됐죠? 범금 8조 중에 전하는 3개 항목 중에,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제 실수하신 분이 있다면 4번을 건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2번 갈게요. 자, 이거 사료 내문을 묶으시죠. 여러분 얘는 딱 보는 순간 바로 나와야 돼. 됐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얘는 뭐예요? 자, 414년 자, 장수왕 때 만들었던 광개토
대학릉비지. 그래서 지금 광개토대왕이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신라가 외와 가야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서 뇌물마리간 때 그러니까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녹이게 된 이제 백성된 자로서 분부를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는 얘기죠. 고담 얘기가. 자, 그래서 이 사료는 뭐예요? 광개토대왕릉비네요. 그래서 정답 2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금속문은 맞추셔야 합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 사실은 이게 2024년 국가직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지금 실제로는 살짝만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문제 자체는 아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를 특히 최근 그러니까 한 2, 3년치만 풀어봤으면 바로 여러분 맞추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람, 가람은 뭘 말한다 그랬죠? 사찰을 말하는 거예요. 사찰, 됐죠? 사원,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절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게 뭐예요? 이 절을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나온. 그러니까 사찰에 있는 석탑이 우리나라에 있는 현존하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됐죠.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과정에서 이 사찰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성유사에 나오는 서동요에 대한 진위 논란이 터졌던 그 기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가람은 뭐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잖아. 특히 이 문제는 최근에 그러니까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이 유네스코 관련된 문화유산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유적지 중에 익산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부여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공주지구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냐면 공주 관련된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백제가 한성이 함락된 다음에 이곳으로 그러니까 천도하였다. 그래서 이곳과 관련된 문화재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 문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의외로 알게 모르게 좀 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뭐예요? 유네스코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선지 1번이 몽천토성이었고 2번이 그 다음에 문영왕릉이었고 3번이 미륵사의 석탑이었죠. 됐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문제가 또 올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국가직이에요. 작년 국가직. 살짝 변형한 문제야. 자, 아래 칸에 무덤칸이 있는 전탑이다. 그러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해의 영광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탑 중에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탑은 벽돌탑이라는 얘기야. 벽돌전자. 그래서 이렇게 벽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거 무조건 누구 영향이다? 중국의 영향입니다. 근데 발해 때는 아무래도 당연히 당나라 영향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작률사의 권위로 세워진 탑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황룡사 구축목탑. 자,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 황룡사 구축목탑 됐죠? 황룡사 구축탑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 데는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 포인트가 두 개죠. 하나는 그러니까 자장. 그러니까 승려 자장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누구한테 건의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선동여왕 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자, 고대 국왕 중에 신라 국왕 중에 선동여왕이 또 약간 제법 잊을만함 한 번씩 계속 또 나오는 왕이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목조탑은 여러분 이건 최근에 석탑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거의 미륵사의 석탑 몰빵이라 그랬지. 그래서 목조탑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미륵사의 석탑이야. 그러니까 미륵사니까 당연히 미륵사의 석탑. 정답 3번 끝.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특이하게 전탑은 아닌데 전탑을 모방한 탑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 자, 이것도 역시 선동여왕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분황사 모전탑이죠. 됐죠? 그래서 실제 벽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암석을 그러니까 뭐 화강암 뭐 이런 것들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신라가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전탑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한 거야. 앞에서.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 말씀드릴 때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 사료가 뭔지를 알면 문제 되게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가 보통 이런 식이죠. 근데 사료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면 이거 내용을 읽어봐도 약간 이거랑 좀 약간 이거 좀 관련 좀 있는 애들 아닌가? 그래서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사료를 알면 별거 아니지.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왕이 지금 갑술이 이런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양주에 머무르니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아뢰기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란이래요. 거란. 됐죠? 그래서 거란이 본디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었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미, 이거 잘 읽어야 돼. 이미 잡았대. 그러면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중에 지금 보면 이게 읽어보시면 전부 고려의 대외관계잖아. 맞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선지 3개가 거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뭐야? 강화도에서 제조 대장경?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 몽골이지 않습니까? 그쵸? 최후 때.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무조건 일단 1번은 건드리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거란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왕이 양주에 있대잖아. 그러면 거란과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보니까 고려 때 얘기잖아. 그치? 그 거란의 1차 침입, 그 다음에 거란의 2차 침입, 거란의 3차 침입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왕이 양주에 있으니까 왕이 원래 어디 있어야 돼? 개경에 있어야지.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양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키워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지금 어디에 없다?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개경에 있는 게 아닌가 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지금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때 이게 두 번째 힌트야. 자, 침공할 때 명분이 뭐다? 그러니까 정변이라는 얘기야. 구테타. 됐죠? 그래서 역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 사건, 그 다음에 뭔가 정변이 있었다는 거야. 구테타가. 이거를 거란이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세 번째 마지막 힌트. 그런데 잡았다고. 됐죠? 그래서 이 역적의 무리를 잡았다고 거란이. 그러니까 거란이 쳐들어왔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한다면 그러면 이들도 명분도 없고 더 이상 이 소모전을 하고 싶겠냐. 그리고 고려왕을 잡는데 실패한 거야. 왜냐면 지금 개경에 와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왕은 딴 데 가 있잖아. 지금 양주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거 아니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눈치로 뭔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야? 이 정변은 뭘 얘기하겠어? 그렇지. 목종이 폐위당하고 그리고 누가 왕이 된 거야? 현종을 왕을 세운 사건을 말하나 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테타는 누가 일으킨 구테타야? 강조의 정변이죠. 그렇죠? 그런데 강조의 정변 때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 보면 한쪽은 양규가 한쪽은 강조가 맞는데 강조가 여러분 예상을 깨고 우리는 원래 기병들이 쳐들어오면 성에서 막는 공성전을 하는데 실제로 성문 열고 나가서 싸우다가 볼모로 잡혀서 사실은 강조가 죽임을 당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거란의 2차 침입이 워낙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즉위시키는 요 사료, 또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거란이 쳐들어와서 강조를 잡아서 야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신하가 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 강조가 내가 고려 사람인데 내가 어찌 네 신하가 되겠냐. 빨리 목이나 쳐라. 그러고서는 이제 강조가 죽임을 당하는 지금 말하는 요 사료 있죠? 얘도 이미 기출 사료야. 그러니까 앞에서 기출 사료들 이전에 여러분 공부했던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거 몇 차다? 거란의 2차다. 그래서 이 사료를 모르더라도 이 안에 있는 키워드들로 답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서인은 1차. 그 다음에 양규. 됐죠? 양규가 2차 때 활약하잖아. 그 다음에 강감찬의 구주대첩은 3차. 그러니까 정답 어디로 가야 돼? 2차. 그래서 3번이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사료가 낯서신 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자, 고려 토지제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사 문제 잘 안 나오죠? 토지제도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처럼 만약에 나온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상되는 게 뭐냐면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토지제도 거의 안 나왔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아 이제 별로 이런 건 많이 안 내는구나. 그리고 많이 수험생들이 안 준비됐을 텐데 준비 안 됐을 텐데 뭐 굳이 뭐 억지로 어렵게 내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전시과의 특징 정도만 살짝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제 난이도로는 그러니까 아까 두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랑 17번인가요? 네,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결과는 아직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제 해설 강의를 지금 미리 찍어두잖아. 박물관 항상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과를 몰라서 그런데 의외로 얘는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오답률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쪽을 여러분들이 워낙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자 갑니다. 자 고려 토의제도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갑니다. 유품 이하의 관리의 자재는 아니지. 유품 이하의 관리 자재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 이런 거를 한인전이라고 하죠. 자 구분전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하급 관리나 하급 공무원의 사망했을 시에. 자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백성들 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는 아직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공직자들에 대한. 됐죠? 특히 고급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월급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하급 군인, 하급 공무원은 좀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이 집안의 가장일 텐데 그러면 그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최소한 정부가 전 백성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은 그래도 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구분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자 체크해 두세요. 구별해 두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됐죠? 자 경종 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정전시가죠. 시정전시가는 자 인품과 함께 관품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정전시가 이게 마지막이죠. 문종 때. 자 얘가 마지막 버전이야. 자 문종 때 경정전시가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이 있다. 그래서 전직 관리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들한테 주던 연금이 없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한다. 이건 전시가 반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노트에 하나 찍어두시고 그다음에 과전법과의 차이는 과전법상에서 과전의 반납 원칙은 죽거나 반역을 하면이야. 됐죠? 그래서 영모. 됐죠? 근데 영모 뭐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전법상에서 과전이 공무원한테 더 좋은 거지. 왜냐하면 무슨 말이야? 관직에서 물러나도 그럼 반납 안 한다는 얘기잖아. 죽어야 반납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여러분 이 사료 너무 유명해요. 뇌물을 묶으세요. 딱 보면 바로 나와야 돼. 됐죠? 그리고 일단 만약에 사료에 그러니까 몇 세기라든가 이렇게 시간의 키워드를 주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자 지금 연도를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9세기 말이네. 9세기 말. 그렇죠? 자 그러니까 통신라 언제에 해당하는 거야? 하대잖아. 하대. 그래서 우리가 중대를 뭐라 그래요? 7세기 말 중대 대표가 신문왕. 그 다음에 하대 대표가 9세기 말 진성여왕. 근데 이 기사는 너무나 유명한 진성여왕 때 원종과 에노에난이에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셔서 지금 딱 가운데 뭐만 중략했냐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왕이 사자를 보내서 야 세금 내라 니들 왜 이렇게 세금 안 내냐라고 독촉하니까 사벌주 상주에서 원종과 에노에난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때 그걸 빌미로 해서 자 도적대들이 전국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하면서 요 뒤에 원종과 에노에난을 설명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들이 세력이 제일 컸다. 그러니까 그 대목만 일부러 딱 뺀 거야. 됐죠? 그래서 유명한 원종과 에노에난 관련된 사료죠. 자, 그래서 왕은 누구예요? 자, 왕은 이제 자 9세기 말 누가 되는 거야? 진성여왕이네. 진성여왕이네. 됐죠? 자, 9세기 말 진성여왕입니다. 됐죠? 자, 문제 갑니다. 자, 적고적애난 맞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부정형이라 그래서 할만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원종과 에노에난 이후에 이 농민 반란이 많이 조직화되면서 이렇게 이게 빨간 바지 도적단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도 이렇게 맞춰줄 정도로 조직화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특정 세력들이 특정한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뭐까지 출현해? 호족이 출현한다. 됐죠? 자, 그다음에 향가 집 3대목. 근데 오늘날 이거 전하진 않아요. 부전인데
우리가 그 진성여왕의 업적 중에 제대로 한 건 사실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기출에 가끔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시기 그러니까 신라 육두품의 대표가 누구야? 제치원. 그래서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딱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습니다. 자, 궁예가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공격했다. 이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바로 진성여왕 죽고 나서 효공황 때예요. 효공황. 근데 효공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공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삼국 분열의 시작은 언제가 아니다? 진성여왕 때가 아니다. 어차피 신라 중대에서는 신문왕이 제일 중요하고 신라 하대에서는 진성여왕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은 진성여왕 죽은 다음이에요. 효공왕이라는 사람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자 이제 진성여왕 때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가무덤. 자, 그다음 나무덤 양식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냥 고분을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이 정도 맞추셔야 돼요. 자, 돌로 방을 만들었대. 통로로 연결했대. 여러분 이 말로 끝났다. 그치? 통로가 뭐야? 굴식이잖아. 그다음에 뭐라고요? 관을 놓는 돌로 방을 만들었대잖아. 그러니까 굴식 돌방이지. 돌방이죠. 자,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껴묵거리,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건 신라의 독특한 뭘 얘기하는 거야? 돌무지, 널무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 국왕 때 일어난 사실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순서 문제는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고 이거잖아. 가왕이 누구야? 나왕이 누구야? 그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어느 왕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짝을 이뤘을 때 지금 맞게 서술한 게 뭐예요? 문제가 이거지. 순서 문제는 아니고. 자, 척신정체의 잔재.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다. 이러면 누구야? 이거는 선조잖아. 선조 때 동서분당이네. 두 번째, 두 차례 예송. 끝났네. 그럼 이건 누구예요? 현종이네. 되죠? 자, 선지 갑니다. 자, 경기도에서 이제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경기도에서 대동법 이렇게 말하면 광해잖아. 광해. 됐죠? 그래서 대동법이 처음 시행하는 얘기죠. 선조가 이가 성악 집요를 저술했다. 이거 선조잖아. 그렇죠? 딱 선조 때지. 자, 그다음 훈련도가 그래서 이가 딱 선조 시기를 대표하는 학자지.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뭐 10만 양병설 물론 오늘날 진위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훈련도감 소고군 그럼 누구야? 이것도 선조네. 이거 외란 중이잖아. 그 다음에 북벌은 이 어용천물 중심으로 한 북벌은 효종 때 북벌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니까 현종은 없고요. 선조가 있네. 그러면 가랑 니은이나 디귿 중에 매칭이 있으면 되네. 그죠? 그래서 정답 봤더니 3번이네요. 할 수 있죠? 9번 갑니다. 자, 다음 역색 사실. 자, 지금 봤더니 얘는 뭐에 대한 거야? 고대 정치 중에서 지금 뭐예요? 삼국시대 국왕의 업적 문제잖아. 국왕의 업적.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정도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나 얘를 빼려고 그랬더니 얘가 엄청 튼튼해. 안 빠져. 자, 그래서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맨 처음이 뭐야? 보니까 이 정도 국왕의 업적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봐봐. 지금 4세기 5세기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잖아. 그 다음에 6세기 이것만 구별하면 되네. 그러면 신라에서 왕의 칭호 사용하는 게 먼저야 대가의 정복하는 게 먼저야. 왕의 칭호 국고신라가 누구야? 지증. 대가의 정복은 지능. 그러니까 지증왕에서 진흥왕으로 와야죠. 그래서 기역 리을로 오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9번 갑니다. 자, 다음 자리에서 말하는 이민족. 자, 그래서 이 나라와의 대의관계래요. 자, 그래서 경성과 경원 지방에 야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때를 지어 있고 일절금하면 야인들이 또 이제 얻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저들로 하여금 물물교역을 하게 해주고 왜냐면 안 하면 얘들이 또 굶어 죽는다 너무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막 약탈하고 계속 거기에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또 회유도 해야 되지 않냐. 무역소를 설치해서 끝났다. 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북방의 여진이네. 여진. 그쵸? 조선시대 여진. 자, 갑니다.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강경책. 이거 딱 여진 아니야?
맞죠? 그래서 1번이네. 그 나머지 거 좀 잠깐 볼게요. 세계항구의 개항, 부산포, 연포, 제포? 이거 세종 때 이거 일본한테 해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곡물과 명포 수출하고 굴이나 황 가지고 왔던 거 이것도 일본이야. 그 다음에 1년에 수차례 조천사. 여러분 조선의 역사에서 정기사절단을 파견하는 거. 근데 조선뿐만이 아니라 고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그냥 누구밖에 없다? 그냥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물론 원간섭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원나라도 몽골이 세운 나라지만 사실은 뭐 중국 왕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자, 조천사 이게 명나라에 파견했던 공식 사절단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됐죠? 11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이에요. 자, 3대 문제는 하고 나왔다. 사료 내문을 묶으세요. 여러분 이 사료는 이미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던 사료야. 딱 보시는 순간 알아야 돼. 뭐야? 1909년 서부각해 월보에 게재했던 백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죠. 유교 구신론. 그래서 자, 이 사료는 유교 구신론이에요. 유교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new.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양명학. 성리학을 버리고 주작을 버리고 우리 양명학으로 가야 한다. 됐죠?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백암 박은식이죠. 백암 박은식이죠. 자, 갑니다. 진단학회를 창립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 이병도잖아. 그렇죠? 이병도 등 됐지? 자, 그다음에 독사실론이 독사실론 그러면 신채호잖아요. 신채호. 됐죠? 위정척사. 위정척사는 무슨 상관이야? 자,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맞죠? 1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그 이승만 탄핵되고 나면 2대 대통령 누구야? 박은식. 됐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시간 문제네. 사이. 됐죠? 자, 봤더니 동북병마사 유인우가 쌍성 끝났다. 자, 이건 뭐예요?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의 탈환이잖아. 공민왕이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성계가 이성계네.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회군하기를 청했대. 근데 왕이 살피지 않아. 그러니까 상판 못해? 그 뭐야? 자기들이 회군하기를 청했는데 회군이 거절당했다는 얘기네. 그다음에 영인이가 누구겠어요? 눈치루. 이성계가 있고 영이래잖아.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최영이겠지. 그리고 늙고 어두워 고집을 부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들과 함께 왕 옆에 있는 악한 사람을 제거해서 생명을 편안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동을 공격하는 게 너무 무리인데 지금 왕과 최영이 시킨 거야. 그래서 가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의미 없는 전쟁. 가서 이거 다 죽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못해. 그래서 위화도에서 떠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위화도 회군을 얘기하니까 이건 누구예요? 우왕이네요. 됐죠? 그래서 공민왕과 우왕이다. 됐죠? 자, 사리문설치하고 각연법. 그래서 자, 이러면 누구야? 충선이죠. 충선. 자, 토지도 개혁해서 여러분 과전법은 마지막 공양왕 때잖아. 공양왕 때. 됐죠? 그러니까 이건 우왕, 창왕 다음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 이거 딱 공민왕이네. 공민. 됐죠? 그다음에 자, 박이가 스시마 토벌하는 거 이거 언제야? 이거 창왕이잖아. 우왕 다음에. 됐죠? 우왕 다음 왕. 우왕 아들이잖아.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공민왕. 근데 이제 나머지가 얘는 확실하게 앞이고 나머지는 뒤고. 그러니까 공민왕인데 뭐가 먼저겠어? 쌍성총관부가 먼저고 그다음에 신돈의 전민배정도감이 가장 후반기 기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후반기 기억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공민왕도 나이가 들고 노국대장공주도 죽었고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발탁해서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new 그게 신돈이고 그게 신진사대부야.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13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사료 내문을 묶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거의 실학 문제 있잖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러니까 양박이 대세라 그랬지. 요즘에 문제는 박지원 아니면 박재가야. 됐죠? 여기가 대세야. 두 번째. 그 다음 중농실학의 출제율 1위는 무조건 정약용이잖아. 그 다음에 유수원 같은 사람은 원래 정답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답이니까 됐고. 근데 예전에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 홍대용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료는 내부를 묶어 두시고 홍대용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의무려산에서 문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의산 문답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홍대용의 의산 문답이야. 그래서 내용은 뭐라 그랬어? 실홍과 허자의 대화야. 됐죠? 그래서 주인공 허자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결해야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많은 모순들을, 그러니까 서양 과학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의무려산에 사는 실홍을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배운 거랑 세상이 다르지? 이렇게 이제 답답함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문답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조선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전설도 나오고 무한우주론도 나오고 그러죠.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최근에 자 거의 대세는 박지원 박제가지만 그런데 홍대용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됐죠? 노트장 찍어두시고 14번입니다. 자, 미주친 기억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근데 사실은 14번도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14번도 약간 여러분 뭐지?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료는 여러분 분명히 낯설었을 거야. 낯설었을 건데 근데 단 이거를 찬찬히 그냥 침착하게 잘 읽어보면 어딘지 좀 추론할 수 있어. 일단 부산 사람들은 이게 초량이란 말로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부산 사는 사람이 얘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 이 항구는 초량에 일본 공사관을 설치했대. 그럼 이거 어디겠니? 그래서 이게 통상하는 지역이래. 근데 여전히 세계선언에는 바꿔서 새로운 자 해볼게요. 조약을 맺었대.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 사무를 처리할 거래.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결정타야. 이후에 조선 정부는 2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을 허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항구는 여기 초량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겠어요? 이 도시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제일 먼저 개항을 한 곳이 어디야? 부산이죠. 76년 부산, 80년 원산, 83년 인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죠? 자, 문제 가볼게요. 제너럴 소문호 사건이 터진 건 어디야? 제너럴 소문호는 평양이죠. 평양. 평양은 지역사 출제율 1위니까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임진왜란 자 첨사 정발이 항전하고 여기서 죽죠. 부산진에서 죽잖아. 전쟁 터지자마자. 됐죠? 94년 아니 1592년 4월. 됐죠? 임난의 발발. 부산성, 부산진, 동래성. 그죠?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된 곳이다. 여기는 강화도지. 강화도. 그래서 조율소조교를 우리가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이거는 원산학사잖아. 원산학사. 됐죠? 덕원. 네, 원산 덕원에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잡아야 돼요. 됐죠? 이 앞에 말로는 좀 못 보던 이게 지금 그 강화도 조약 관련된 사료거든요. 조율소조교. 근데 이게 별로 여러분이 많이 못 본 대목이라 뭐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15번 갑니다. 자, 대한제국 개혁입니다. 자, 이 정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1번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여러분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대한제국 개혁 예를 들어 출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주제고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에서는 이게 안 나오고 가보기역이 나왔지. 그러니까 독립협회 대한제국 쪽 보셔야 돼. 자, 한성사범학교 이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2차 가보기역이네. 자,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 바꾸는 거니까 1차 가보기역이네. 됐죠? 그 다음에 탁집으로 재정 일어나는 거 이것도 1차 가보기역이죠. 됐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2차 가보기역이죠. 2차 가보기역. 됐죠? 2차 가보기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독립협회 헌의6조에 보면 독립협회에서도 이거 좀 해라 라고 나중에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전사업가 지계 여러분 이게 근대 토지 소유 증명서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권리증이죠. 자, 이거 처음 발행했던 건 뭐라고요? 대한제국. 지계 보이면 무조건 광무개혁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 합니다. 16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탁월한 이익을 갖는 걸 다 인정해 준대. 끝났다. 끝났다. 자, 이게 러일 전쟁의 결과죠. 그래서 자, 러시아가 이제 손 털고 나가는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바로 러일 전쟁의 공식적 종결입니다. 되죠? 자, 문제 갑니다. 자, 대한제국의 군대가 이산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이후잖아. 이후. 됐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도 되는데 근데 일단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인 걸 고르면 돼. 그죠? 자, 대한제국 군대 예산되는 거 언제야? 이거는 고종퇴위 이후에 정미칠조약의 내용이잖아.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이거 일산늑약 전에 일본의 묵인.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요?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나서 일산늑약이잖아. 맞죠? 그래서 열강의 묵인. 그래서 일본이 외교관계 먼저 정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서 일본의 보국을 만들어놓은 거잖아. 그래서 7월이 가스라테프트 미략, 8월이 2차 영일동맹, 9월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근데 여러분 월까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 그냥 스토리 라인만 아시면 되지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로 을사조약 체결하잖아. 그리고 나서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자 1906년에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죠. 이제 부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는 지금 2번 어떻게 가야 돼?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을사늑약, 초대 통감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포츠머스 강화조약보다 먼저는 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제일 나중이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네요. 됐죠?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다음 강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맞는 사람과 틀리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게 그냥 사료를 보고 이거 뭔지 알겠다. 그냥 끝이야. 됐죠? 근데 이제 사료 보고서는 왜냐면 선지 다 쉽잖아요. 선지부터 먼저 가볼까? 자, 민족일대운동의 결과니까 뭐야? 신간회잖아. 건국동맹을 자 모체로 나왔으니까 뭐예요? 건준이죠. 민족혁명당을 자 받아들여 정부 체제. 그럼 이거 임시정부잖아. 임정. 그죠? 그다음에 의열단, 조선혁명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 단일 정당을 목표로 했던 건 1935년 중에서 만들어지는 민족혁명당이죠. 됐죠? 의열단이 중심이 됐던. 되지? 자, 그러니까 이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은 알고 근데 요 사료랑 부합하는 걸 찾아야지.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정치,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균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서 답을 잡아야 돼.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세계의 균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 삼균주의. 그 삼균주의는 뭐예요? 자, 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들어오는 이게 원래 삼균주의는 조소왕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삼균주의와 관련된 건 뭐예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사료에서 딱 잡으면 문제가 쉬워지고요. 이걸 보고 뭐지? 나 이거 뭐 별로 못 봤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우리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료 네모를 묶으시고. 얘는 이제 이미 기출 사료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그냥 맞추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근데 보니까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자, 이번 연합군에서 연합군과의 작전이네. 그 다음에 주석이래.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석이 있었어? 그렇죠? 주석을 생각해봐. 주석하면 누가 떠올라? 그 다음에 우리 부대 총사령관이 계속 일을 하고 그래서 사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립투쟁 수십 년간의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지금 오고 있대. 끝났다. 자, 뭐예요? 당연히 주석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굴리 얘기하겠지.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건 뭐예요? 한국 광복군이잖아. 됐죠? 지청천의 한국광복군. 그래서 지청천의 한국광복군 그러면 다른 독립군 부대랑 이제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됐죠? 중일 전쟁 이후에 그리고 2차 대전 터지고 나면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미국과 뭐뭐 했다, 영국과 뭐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국광복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뭐뭐 했다. 누구라고요? 한국광복군. 4번 끝. 이런 문제예요.
자,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부대는 1938년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잖아. 맞죠?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에 했으면 뭐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 독립부대는 이건 똑같네. 조선의용대잖아. 1938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19번 갑니다. 자, 다음 관련된 자료 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이네요. 자, 여러분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미 기출 자료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네모로 묶어두시고. 자, 봤더니 뭐야? 1960년 3.15 부정선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부정선거. 됐지?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뭐야?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어지잖아. 맞죠? 네. 자, 그러면 4.19 혁명 문제네요. 자, 갑니다. 자, 한일협정 추진 과정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건 632 아니야? 632, 64년? 그래서 이 굴욕적인 한일회담 즉각 중단하라. 자,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이러면 여러분 이건 87년 6월 민주항쟁이잖아. 6월 민주항쟁. 그죠? 자, 계엄령 철회와 자, 김대중 석방. 이러면 80년. 이건 뭐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광주민주화운동. 자,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의회가 시행되는 이게 3차 개헌이잖아. 이게 4.19 혁명의 결과죠. 됐죠? 정답 4번이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1970년대 경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경제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뭐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요 정도 수준으로 10년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정도 물어보는 건 그냥 체킹해 두시죠. 3조 왕기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 경제 르네상스 언제다? 80년 전두환이에요. 자, 그다음에 300산업. 그래서 자, 면방직, 그다음에 재분, 재당, 방직 이런 얘기 나오면 언제야? 이건 50년 이승만 정부야. 미국의 원조 경제. 자, 그리고 중화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 이게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예요? 딱 70년대네. 대기업 부도되면서 이게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외환위기. 이거는 1997년 IMF잖아. 김영삼 정부 때.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문항 다 했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